자, 이제 암장부, 숫장부, 촉 가공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촉 가공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톱질인데요. 자, 암장부부터 톱질에 들어가겠습니다. 톱질할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암장부의 톱질. 예전에는 요걸 이제 끌로 다 처음부터 파냈는데 끌로 파다 보면 선을 자꾸 넘어가고 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톱질을 먼저 넣어주고 끌질을 하면 훨씬 정교하게 가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톱질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톱질할 때, 자, 이쪽 부분은 이렇게 연기자를 갖다 대고 선이 살짝 보일랑 말랑. 예, 지금 제가 조금 떨궈 볼게요. 자, 이 상태는 붙이기 전이고요. 여기서부터 조금씩 들어가다 보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상태에서 톱질을 하거든요. 이 상태요. 이렇게 하게 되면 먹금선을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렇기 때문에 요거보다 더 붙여야 되는데 어느 정도 붙이냐면 지금 요 정도. 요 정도가 선이 보일랑 말랑 하는 그 정도입니다. 예. 요 정도요. 근데 요렇게 해야지만 정확하게 선 자체가 스치면서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요거보다 만약에 반대로 더 많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안쪽으로 이렇게 지금 살짝 더 들어가 버리면 먹금 거놓은 부분이 남게 돼 있습니다. 조금씩. 그러면 그 부분을 나중에 끌로 가공하려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덜 들어가게 요 정도 선이 지금 요 상태가 보일랑 말랑 하는 상태입니다.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조금 더 초점을 잘 맞춰서 자, 요 정도는 초점이 조금 더 맞아야 되겠네. 조금 흐릿하네. 예, 최대한 예, 좋네요. 예, 그 정도면 잘 보이네. 자, 요 정도는 보통 일반적으로 톱질할 때 이렇게 놓고 쓰는데 이거는 사실은 가공폭보다 더 많이 가공이 됩니다. 톱질이. 그래서 커져서 공간이 많이 뜨게 되어 있고요. 요거보다는 조금 더 붙여서 요 정도. 예. 요게 살짝 선이 보일랑 말랑 하는 정도입니다. 예, 요 정도. 예, 요게 가장 적당하고요. 요거보다 더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아예 가려버리면, 이제 먹금선에, 어, 저기, 좀씩 남기 때문에 나중에 끌로 다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 맞출 때부터 이렇게 보일랑 말랑하게 요 정도로 맞춰서 톱질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톱질이든지 간에요. 예. 자, 이렇게 놓고 실제로 톱질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이 스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초점을 조금 더 맞춰서 조금 어두운데, 예, 예, 좋네요. 예, 그 정도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톱질을 해볼게요. 톱질은 약간 사선으로 해야 되는데, 깊이는 요 6mm까지만 내려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붙여서 내려서 밀었다 당기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톱질을 했습니다. 자, 톱질한 걸 한번 볼까요? 톱질한 거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예, 요게 이제 먹금선을 스치고 간 겁니다. 이게 요, 요쪽이 요쪽이 원래 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쪽이 이제 버리는 거죠. 요쪽이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쪽 버리는 쪽은 좀 이바리가 이렇게 많이 나 있죠. 예. 그리고 반대쪽 살리는 쪽은 깨끗합니다. 먹금선을 그대로 톱날이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에 예, 깨끗합니다. 예. 이렇게 정확히 톱질을 해놔야 나중에 별도의 끌질 없이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정확한 톱질한 예입니다. 예. 반대쪽 다시 한번 가공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대쪽.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톱질을 하는데 여기를 조금 남겨 볼까요? 한번 선을 아예 가려서 조금 남겨 볼게요.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요거는 지금 원래는
요거는 요 상태는 지금 선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선이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고 요거보다 조금 더 넣으면 요게 보일랑 말랑 하는 상태입니다. 예, 앞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앞쪽에서 봤을 때 요게 보일랑 말랑 하는 상태. 요대로 썰어야지만 정확하게 스치고 내려갑니다. 근데 요거보다 더 집어넣어서 아예 선이 딱 가리면 지금 이제 가렸네요. 예, 요 상태에서 가리면 가린 상태로 톱질을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예, 톱을 갖다 대고 스치듯이 그대로 이렇게 쓸어 볼게요. 예, 이렇게 쓸어 보면 자, 지금 그대로 연기자를 찐 상태입니다. 예, 잘 보이네요. 여기 먹금칼이 먹금칼로 제가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카메라를 잘 나오네 이제. 요 위에서 보면 대충 보면은 잘 톱질이 잘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똥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먹금칼도 남아 있고요. 선이 남아 있습니다. 요 부분, 예, 요거요. 예, 잘 나오네요. 이제. 예, 요게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지저분합니다. 요 부분이. 예, 반대쪽 한번 볼까요? 반대쪽. 반대쪽 그대로 돌려서 반대쪽으로 한번 볼까요? 반대쪽은 그 선이 없습니다. 지금. 예. 요렇게 한 거랑 예, 요거 보시죠. 예. 여기는 지금 깨끗합니다. 예, 살리는 쪽 요 면이 아주 깨끗합니다. 예, 왜냐면 먹금칼을 그대로 치고 지나가세요. 근데 가리고 쓰는 쪽은 보시다시피 이쪽에 다 똥이 있습니다. 이바디가 지저분하죠. 지저분해. 예. 이거 다 끌로 요 부분, 예. 요 부분을 나중에 끌로 다 가공을 해야지만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미세하지만 우리가 정교한 작업을 위해서는 꼭 이런 걸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거를. 예. 잘 보이시죠? 예. 잘 찍히네요, 이제. 자, 암장부 찍는 거는 이렇게 됐고요. 이어서 숫장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숫장부인데요. 숫장부는 요 부분을 연기될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버려야 되고, 요거 촉 부분은 남겨야 되고, 요 부분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톱질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떼내야 되는데, 요거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앉아서 써야 됩니다. 앉아서 톱질을 해야 되는데, 앉아서 정확히 톱질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됐어요? 예. 자, 지금부터 숫장부 톱질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숫장부 톱질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걸 뭐 서서 쓸어도 되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앉아서 쓰는 게 정확하기 때문에 앉아서 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톱질할 부분이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세 곳입니다. 세 곳. 예, 하나 둘 셋을 쓸어야 되는데 이쪽은 살릴 곳이고요. 예, 제비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려야 되고 요거 촉 부분이니까 살려야 되고 요 두 곳을 톱질을 해서 가공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요 살리는 곳을 톱이 넘어가면은 부재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넘어가지 않게 오른쪽 톱날의 오른쪽 날이 이 부재의 머큰칼을 스치고 가게끔 그렇게 톱질을 해줘야 됩니다. 예. 자, 톱을 갖다 댈 때는 자 오른쪽 톱의 오른쪽 부분이 먹금선에 스치도록 이렇게 맞춰서 스타트를 해야지만 정확히 스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걸 정확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쓰는데 여유 있게 이렇게 쓸어버리면 나중에 끌질로 이걸 다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이제 그렇게 그렇게 가공도 하지만 가능하면 붙여 쓰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넘어가 버리면 부재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건 더 조심해야 되겠죠. 네. 실제로 한번 쓸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날이 스치게 자, 스타트를 위에서 시작을 해서 아래까지 먼저 맞추고요. 예. 이 상태가 위에 톱이 부재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예, 요렇게 먼저 길을 내주고 그 다음부터는 요 앞쪽을 보고 톱질을 하는 거죠. 요 앞쪽이요. 예, 앞쪽에 먹금선을 스치게 예, 요 상태가 스치면서 톱질한 상태입니다. 먹금선을 정확히 스치고 간 거죠. 예. 그럼 다음 거는 선을 조금 남겨 보겠습니다. 남겨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요게 촉이고 요게 버릴 곳이니까 버릴 곳이 왼쪽에 있으니까 톱의 왼쪽 부분이 스치도록 제가 잠깐 방향을 틀어서 한번 카메라에 보이게끔 약간 틀어서 하겠습니다. 예. 이 톱의 왼쪽 부분이 선을 스치게 하는데 요거는 조금 남겨서 톱질을 해보겠습니다. 예, 나중에 끌질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 남겨 볼게요. 예, 이렇게 해서 요게 먹금선을 살짝 남긴 겁니다. 예, 다음 것도 한번 쓸어보고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거는 오른쪽 게 살릴 거고 왼쪽 게 버릴 거니까 살릴 것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 톱날이 요걸 스치도록 한번 톱질을 해보겠습니다. 자, 먹금선에 맞춰서 위에서 아래까지 먼저 길을 내주고 그 다음에 선을 따라가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톱질을 했고요. 톱질한 상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요게 지금 먹금칼을 정확히 스치고 간 겁니다. 예. 보시면 정확히 스치고 간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선을 조금씩 남긴 겁니다. 요게. 예. 요 남아 있는 게 먹금선이 남아 있는 게 여기 보이시죠? 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 근데 요 부분은 나중에 이제 끌로 다듬으면 되는 거죠. 끌로. 예. 그러니까 일이 효율적이고 빨리 진행을 하려면 아예 먹금칼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예. 요선이나 요선 같이요. 예. 다음은 요 뒷부분 톱질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톱질. 자, 이어서 숫장부의 뒷부분 톱질하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때 결방향으로 이제 켜기를 했고요. 켜기가 끝난 다음에 이 뒷부분, 이 부분을 이제 잘라내야 되는데요. 요 톱질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톱질을 할 때 나무 연기자를 갖다가 이렇게 대야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 얼만큼 갖다 대고 톱질을 해야 정확히 이 칼금을 보이는 요 칼금을 정확히 따라서 내려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결정이 되거든요. 얘를 정확히 스치면서 가면은
나중에 끌지를 안 하고 또 짜임도 정확히 맞을 수가 있는데 얘 부분을 정확히 안 톱질을 스치면서 톱질을 하지를 못하면 나중에 일이 좀 많아지거든요. 번거로워지고. 예,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대고 톱질을 해야 정확히 내려갈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부재를 준비한 다음에 연기자를 갖다 대는데 연기자도 사실은 잠깐만요. 제가 약간 틀어보겠습니다. 방향이 예, 이렇게 하면 됐네요. 예, 됐네요. 이렇게 틀으면 더 잘 보이네요. 자, 요 상태에서 연기자를 갖다 대는데 보통 사람들이 톱질할 때 요 정도에 맞추거든요. 요 정도. 예, 요 정도에 맞추는데 확대를 해서 보니까 더 잘 보이시겠지만 요 정도 하면은 먹금선을 다 넘어가 버립니다. 예. 그렇게 되면 나중에 치수가 공간이 많이 뜨겠죠. 그렇다고 또 이게 겁이 난다고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가려버리면 반대로 톱질하고 나서 남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 남는 부분은 다 끌로 가공해야 되는데 너무 번거롭고 또 끌질 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부분을 자꾸 건들기 때문에 부재가 많이 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갖다 대는 거를 정확히 갖다 대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톱질할 때는 보일랑 말랑하게 연기자를 갖다 대야 된다고 하는데 보일랑 말랑하게가 어느 정도냐면 자,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요렇게. 예, 요렇게 하면은 톱이 거의 먹금선을 스치고 갑니다.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연기자를 살짝 띄었다가 다시 이렇게 띄었다가 붙이는데 얼만큼 붙이냐면 톡톡톡 쳐서 붙일 때 요 정도 붙여야 된다. 요 정도. 예. 요 정도 붙여서 쓸면은 톱이 정확히 저 먹금선을 스치고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톱질을 한번 해볼게요. 자, 톱을 옆에 갖다 대고 살짝 내려서 들고 쓰는 거죠. 예, 예. 예. 이미 켜는 방향 쪽으로는 톱질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보면 자, 뒤쪽에 뒤쪽하고 앞쪽하고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이제 먹금선을 스치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 거의 남아있는 게 없는 거죠. 이렇게 깨끗하게. 예, 이쪽도 마찬가지로 거의 없고, 여기 조금만 남아있네요. 이런 거는 조금만 떼어내면 되겠죠. 이 똥이 약간은 남아있습니다. 요거. 예, 요거. 예. 근데 이렇게만 쓸어도 거의 정확하게 먹금선을 스치고 지나간 겁니다. 이 안쪽에 똥이 없는 거거든요. 예. 요게 톱질의 기본입니다. 기본. 예. 먹금선을 스치고 내려가는 수직 톱질.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어서 요 앞에 부분은 나중에 끌질의 편리성을 위해서 톱질을 조금 더 넣어 놓겠습니다. 예, 요 부분은 제가 톱질 연습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버릴 건데 요 부분은 1mm 간격으로 톱질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예. 이렇게 톱질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 부분은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데요.
제가 1mm 간격으로 톱질을 이렇게 쭉 해봤습니다. 예, 요건 나중에 끌질을 할 때 끌질이 쉽게 되도록 미리 톱질을 한 건데, 톱질 연습도 할 겸 끌질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톱질을 해 놓은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톱질은 1차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톱질이 완성됐는데, 부재가 이렇게 완성이 되면 이어서 이제 끌질을 해야 됩니다. 예, 끌질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런 거 같은 경우, 숫장구 같은 경우 바로 끌질 들어가도 되는데, 암장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요 암장부 구멍을 끌로 다 타격을 해서 저기 파냈습니다. 이쪽 파내고 이쪽 파내고 양쪽에서 다 파내서 끌질 가공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라 1차적으로 드릴이나 아니면 각끌기 내지는 뭐 루타, 트리머 같은 걸로 일단 구멍을 1차 가공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끌질을 하면은 훨씬 수월한 끌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쪽으로 가서 요쪽 각끌기나 루타로 암장부 구멍 가공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루터 사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재에 먹금을 긋고 톱질을 한 다음에 끌질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끌질을 할 때 이런 암장부 같은 경우는, 특히 암장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끌질을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루터나 아니면 트리머, 그리고 뭐 드릴프레스 아니면 핸드 드릴 등을 이용해서 1차로 대략적인 가공을 한 다음에 끌질하면 무척 편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중에 하나인 루타를 이용해서 암장부 가공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코끼리 루타인데요. 예, 이 루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해야 될 게 부재를 얼만큼 깊이까지 가공하느냐, 요걸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높이 조절입니다. 높이 조절. 자, 정반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정반을 가공할 때는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려놨을 때 부재의 반 정도까지 비트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부재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가공할 때 이쪽하고 이쪽하고 관통 장부를 써야 되는데, 이쪽에서 뚫고 한 번에 저 뒤에까지 뚫고 나가면 이쪽이 떨어져 나갈 위험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반을 파고 이쪽을 반을 파서 가공을 하고 다시 돌려서 반을 파는 게 가공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예, 그래서 비트 깊이는 꼭 부재의 반이 되게 먼저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 높이 조절은 이 정반을 이렇게 해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요 깊이 조절이 끝난 다음에는 가공하는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위치는 보시다시피 우리가 금무게를 이용해서 재비촉되는 부분, 그 다음에 살릴 부분, 그 다음에 파낼 부분, 살릴 부분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표시해 놓은 부분이 우리가 누타를 이용해서 구멍을 팔 부분인데요. 요거에 맞게 비트를 위치가 오게 하려면 펜스를 이용해서 조절을 합니다. 펜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선이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크게 가공되기 때문에 펜스를 요 앞뒤로 조정을 해서 비트가 부재의 딱 가운데 오게, 가공할 곳에 가운데가 오게 세팅을 해 놓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깊이 조절, 두 번째는 위치 조절을 해서 세팅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실제로 가공을 한번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재가 다 준비가 되면 부재는 양쪽에서 꼭 이렇게 잡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회전 방향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우측으로 가면서 가공을 할 겁니다. 예. 자, 스위치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끌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비촉 숫장부하고 암장부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먹금 긋고 톱질하고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가공을 해서 떨궈야 되는데 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1차로 톱으로 가공해서 완성을 했고요. 나머지 이렇게 톱으로 안 되는 부분은 이제 끌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끌로. 그래서 두 부재 중에 먼저 암장부부터 끌 작업하는 거를 1차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확대를 해서 잘 보이네요. 이렇게 놓고 끌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톱질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끌로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서 수직으로 세운 다음에 위에서 살짝 톡톡 치면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때 톱으로 양쪽을 1차로 가공해 놨기 때문에 이 부재가 쉽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조금씩 톡톡 쳐서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 반대쪽 이제 이어서 이 반대쪽 돌려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요 부분은 물론 이제 직각글로 이제 따서 한 번에 타격을 해서 띄어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직각글 대신에 그냥 일반 끌로 이용해서 가공하는 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도 선에 맞춰서 눌러서 띄어내고요. 이런 식으로 반대쪽 자세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띄어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반대쪽 돌려서 떼어내고요. 그리고 바닥 쪽에서 나머지 똥은 이런 식으로 떨궈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요 나머지 부분은 끌로 먹금선에다 대고 그대로 수직으로 누릅니다. 마찬가지로 옆에도 이렇게 누르고요. 그럼 요거를 바닥 쪽에서 눌러서 이탈된 이 나무를 그냥 잡아 띄지 말고요. 요 나머지 부분도 다시 위치를 바꿔서 이거를 위에서 끌로 이용해서 내려서 눌러서 가공하는 게 제일 깨끗하게 가공이 됩니다. 이걸 잡아 띄지 마시고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떼어내면 대부분의 이제 큰 조각들은 거의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지막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리할 때 제가 아까 톱질할 때 보면 이쪽은 먹금선에 딱 맞게 톱질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끌 작업을 안 해도 깨끗합니다. 이쪽이.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초점이 조금 좋네요. 됐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요쪽 면은 거의 톱질이 정확히 됐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가공해낼 게 없습니다. 이게 요 끝머리만 이렇게 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쪽 면 같은 경우는 요 끝에 보면은 톱질이 아까 조금씩 냉기고 톱질을 시범 보여줄 때 조금씩 냉기고 톱질을 했거든요. 그래서 먹금선에 살짝 걸치게 남아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걸 잘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정리를 안 하려면 처음부터 톱질을 아예 한 번에 정확히 하면은 네, 이렇게 부가적으로 작업을 안 해도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위에서 가공하는 건 마쳤고요. 이제 바닥 쪽에서 다시 한번 이거를 정리하는 걸로 끝을 내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쪽에 조금 남아 있네요. 이렇게 해서 1차 가공이 완성이 됐고요. 가공이 되고 나면 이 가공하는 게 제대로 가공이 잘 됐나 안 됐나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숯장부 가공해 놓은 부재를 이용해서 여기다 이렇게 껴봅니다. 이렇게 껴보면 정확히 맞아 떨어지죠. 예, 이렇게 맞아 떨어집니다. 이렇게. 예. 이 부재가 수직으로 가공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암장부 제비 쪽 부분은 이렇게 끌질로 마감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암장부 제비 쪽의 암장 부분 중에서 촉이 들어가는 부분, 제비 쪽 부분 말고 촉이 들어가는 부분을 또 끌질로 가공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가서 누타로 1차로 가공을 해 왔는데요. 요 가공한 부분을 끌질을 해야 되는데 요 끌질도 약간의 순서가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섬유질을 끌을 이용해서 섬유질을 예,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초점 예, 맞네. 예. 예, 됐네. 예,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재 섬유질이 이렇게 결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끌을 여기서부터 먼저 가공해서 깎으면 이렇게 깎게 되면 결을 따라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쪽으로. 예, 우리가 먹금칼 거는 것보다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넓은 결 방향 쪽보다 결 세로 방향으로 먼저 잘라서 이 섬유질을 먼저 잘라서 일로 넘어가는 걸 방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먼저 끌질을 해서 마감을 하고요. 양쪽을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 결 방향으로 가공을 하는 게 순서입니다. 예. 자, 이제 끌을 갖고 실제로 이제 가공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섬유질의 세로 방향부터 먼저 끌을 이용해서 수직으로 잘라 나갑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끌은 가능하면 반 정도까지만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반 정도. 그래서 요 먹금선을 거는 거를 한 0.5mm 정도 남겨놓을 때까지는 뒤로 밀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먹금선이 이제 다 닿게 되면 끌을 먹금칼에다가 이렇게 걸은 다음에 수직으로 세워서 살짝 한번 떨굽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짝 가공을 해서 떨궈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떨궈낸 거를 그대로 내려가야지만 이쪽 이 먹금칼의 이 부분이 직각으로 그대로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너무 처음부터 세게 타격을 한다든가 세게 눌러버리면 이 앞쪽에 살이 있는 상태에서 세게 눌러버리면 이 끌이 앞쪽이 사선이고 뒤쪽이 수직이기 때문에 끌이 부재보다 더 뒤로 가게 가공이 됩니다. 뒤로 밀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직각이란 선이 다 없어집니다. 이 직각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선이 직각이 딱딱 맞아야지만 다른 부재하고 이런 직각이 딱딱 맞아야지만 만듦새가 깔끔하게 마감이 되기 때문에 항상 끌 가공할 때는 이 선이 얼마나 잘 살리게 가공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가공을 하셔야 됩니다. 예. 다시
반대쪽에 다시 한번 가공하면서 끌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반대쪽이거든요. 여기 1차 가공한 거고요. 앞쪽. 이쪽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끌로 앞쪽은 먼저 잘라 놓고요. 이렇게 뒤로 가는 거죠. 먹금선 있는 쪽으로요. 네, 이렇게 가고 지금 여기 한 1mm 남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떨궈내고요. 네, 이렇게 떨궈내고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먹금칼에다가 끌을 걸고 여기서도 바로 수직으로 내리지 말고 살짝 눌러서 앞쪽으로 밀어서 떨궈내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살짝 눌러서 떨궈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직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 이렇게. 예. 옆에 살이 걸려서 지금 안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 선하고 이쪽 선하고 맞춰서 1차 가공을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이쪽 선하고 이쪽 선에 맞춰서 가공을 하겠습니다. 자, 살이 많은 쪽 이쪽부터 다시 여기는 결에 맞춰서 한쪽씩 밀고 내려가는데 반씩만 내려가는 겁니다. 반씩 이렇게. 네, 다시 조금 뒤로 더 가서 이렇게 네, 대략적으로 가공은 됐고요. 반대쪽도 돌려서 똑같은 방식으로 네, 여기는 목금선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목금선에다 대고 그대로 내려서 가공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4곳 그러니까 결의 세로 방향 먼저 양쪽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결 방향으로 양쪽 가공하고 해서 1차 가공이 됐습니다. 예. 요거를 다시 뒤쪽을 가공하면서 연속으로 가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속으로 4면을 가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차 가공이 끝났으면 안에 있는 조가리들을 빼내는데 얘 빼낼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안에서 바깥쪽으로 빼내면 안에서 바깥쪽으로 빼내면 잘못하면 여기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바깥에서 안쪽으로 밀어내면서 안에 있는 조각들을 빼내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떼내고 조금 넓게 해서 가공을 하고 자, 여기 남아있는 거 다시
전체 가공이 끝났으면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마무리는 마찬가지로 끓을 세로 방향부터 먼저 이렇게 가공을 해주고요. 이렇게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결 방향으로 가공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미 1차 가공이 다 됐기 때문에 안에 있는 이물질을 빼낸다 생각을 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가공을 해주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가공이 마쳤고요. 예. 그 다음에 요 마무리할 때 중요한 게 요 가공면의 수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평이. 자, 다시 한번 좀 넓게 잡고 보겠습니다. 약간 넓게 잡아야지. 예, 이제 보이네. 예, 조금만 더. 예, 됐습니다. 자, 1, 2차 안에 있는 나무 조가리들을 다 빼내고 나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이 가공면의 수평 여부입니다. 수평 여부. 이 면이 수평이 아니라면 부재가 들어가면서 높은 데가 있으면 부재가 찌그러지면서 들어가고요. 그렇게 찌그러서 들어가면은 나오는 부분 이쪽에서 공간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을 정확히 수평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수평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끌의 뒷면을 이용해서 보통 확인을 합니다. 끌의 뒷면. 예, 이 뒷면이 평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이 끌을 그대로 넣고 양쪽에서 이렇게 눌러보면 이 면이 끌의 뒷면이 이쪽도 바닥에 닿아야 되고 이쪽도 바닥에 닿아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어느 한쪽이 이렇게 떠 있다면 가운데 어딘가 살이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떠 있다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면은 약간 뜹니다. 이렇게 보면 약간 뜹니다. 아직도 평이 완벽하게 안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맞춘 다음에 반대쪽도 이렇게 틀어서 또 확인해야 됩니다. 예. 여기도 약간 뜹니다. 지금 상태가 약간 뜨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바닥을 확인하면서 이 내면, 그러니까 요 이쪽 면, 위쪽 면, 측면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숙달이 되면 육안으로도 이게 보았을 때 수평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 얘기고 일단은 작업하시는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꼭 끌의 뒷면을 이용해서 바닥이 수평인지 아닌지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약간씩 수평이 안 맞는 곳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다듬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육안으로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수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약간 살이 있는 데가 있네요. 마저 떼어보고요. 이쪽도 약간 나와 있는 데가 있어서 예, 지금 상태가 다 네 면에 가공이 다 된 상태고요. 제가 끌을 넣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끌을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양쪽이 나오게 한 상태에서 양쪽을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한쪽씩 보겠습니다. 자, 이쪽 바닥에 닿나 이쪽을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닿나 안 닿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양쪽을 누른 상태에서 보면 다 닿고 있습니다. 지금 요걸 또 대각선으로도 이렇게 돼서 마찬가지로 닿나 안 닿나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된다. 이쪽도 닿나 안 닿나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네 면을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윗면도 그렇고 측면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암장보 촉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가공을 다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숫장부 요 부분에 대해서 촉하고 제비촉 부분 사이에 요 부분을 가공하는 끌질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부분은 타격을 해서 떼어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톱질할 때 설명드렸듯이 톱질을 여러 번 넣은 다음에 폭이 작은 끌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되 혹시라도 집에서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타격을 하면 밑에 층에 소음이 전달돼 갖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곳에서는 톱질을 이렇게 많이 넣어놓고 끌로 밀끌로 사용해서 가공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방법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끌을 잡을 때는 수직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항상 내려가야 되는데 먹금 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자,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자, 초점을 조금 더 맞춰보고 예, 좋습니다. 예, 딱 맞네요. 예. 자, 지금 현재 요 부분이 먹금 칼이 있는 데입니다. 요 부분이. 그래서 여기를 먼저 가공을 확 꾹 눌러서 가공을 하면 뒤로 밀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한 5mm 떨어진 지점부터 가공을 들어갑니다. 자, 끌을 수직으로 잡고 체중을 실어서 위에서 내려서 누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끌은 가능하면 반씩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서 반하고 뒤쪽에서 다시 수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체중을 실어서 누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 번에 이렇게 빠져나오죠. 예. 그 상태에서 나머지 요거는 먹금선이 한 0.5mm 정도 남길 때까지는 얘도 그냥 그대로 가공해서 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조금 남았죠. 나머지 또 뒤쪽에서 마찬가지로 먹금선 여기 있으니까 0.5mm 남기는 지점까지는 4mm 끌로 그대로 밀어서 가공합니다. 끌이 작고 면적이 닿는 면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1차 4mm 끌로 정리를 하고 이어서 6mm 끌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먹금칼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 먹금칼에다 먼저 걸고 살짝 눌러서 앞쪽으로 떨궈내고요. 이것도 살짝 눌러서 앞쪽으로 떨궈내고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 반만, 수직으로 반만 이렇게 가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쪽 돌려서 같은 방식으로 먹은칼이 여기 있으니까 살짝 걸어서 좌우로 흔들어서 앞쪽으로 밀어서 떨궈내고 네. 그 다음에 수직으로 먹금칼에 맞춰서 그대로 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반씩 다 가공이 됐습니다. 가공이 되면 어떤 곳도 마찬가지지만 끌이 가공이 된 다음에는 수평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수평이 맞는지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수평 확인할 때는 끌의 뒷면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는데 조금 넓게 잡아서 보자고요. 예, 예, 됐습니다. 자, 이 부분도 끌을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집어넣고 양쪽에서 누른 상태에서 이쪽 면하고 이쪽 면하고 끌이 딱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도 닿고 이쪽도 이렇게 닿고 양쪽 면이 다 똑같이 닿는 거죠. 그래야지만 부재가 암장부하고 결합했을 때 이 보이는 쪽 이쪽이 정확히 딱 들어맞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자, 이제 누워서 가공하는 거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아까 톱질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톱질은 잘 됐지만 이 뒷부분에 조금의 여유를 줘야지만 바깥쪽이 정확히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미세하지만 약간만 지저분한 거 청소해 준다는 정도로 가공만 살짝 해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숫장부와 암장부 끌을 이용해서 1차 가공하는 거는 면 가공하는 거는 다 마쳤습니다. 예, 마쳤고 그 다음에 요 면 가공하는 게 마쳤으니까 이제 부재를 세워서 예, 사이드 이쪽 면에 먹금선에 맞춰서 사이드 면을 가공하는 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부재를 클램프로 딱 누른 상태에서 숫장부의 측면, 사이드면 끌 가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먹금칼 금무게로 컸을 때 이 부분이 지금 살이 남아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이요. 이렇게 지금 잘 보이시네. 예, 잘 보이네. 예.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먹금선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예, 이 부분도 미세하지만 떨어지려고 말랑하게 남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정확히 가공을 해서 떨궈내야지만 나중에 결구가 정확하게 맞닥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끌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재를 가공을 할 때는 저 밑에서부터 저 아래쪽부터 가공을 해서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결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결이 안 맞을 경우 위에서부터 이렇게 가공하면 너무 과도하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쪽부터 조금씩 올라오면서 가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 선에 맞춰서 이렇게 내려주는 게 가장 깨끗하게 가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쪽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사실은 이미 다 떨어진 선인데요. 살짝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저 밑에서부터 좀씩 올라오면서 예, 지금 여기는 떨어져 나가네요. 예,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아래로 쭉 내려서 끝내주는 거죠. 예. 이쪽 면은 아까 때 선을 톱질로 이미 스치면서 다 가공했기 때문에 별도로 가공해 줄 게 없습니다. 이쪽 면은 예. 이렇게 가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공을 할 때는 요 먹금선 그어놓은 요 선을 가공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 요쪽 요 선을 가공하고 그 다음에 위에 선 요 세 선을 가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로 요 선은 가공이 완료가 됐고요. 부재를 돌려서 다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반대쪽으로 왔는데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쪽 예, 아까 때 일부러 남기고 톱질을 한 거 있죠? 요 선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나머지 두 면은 가공 안 해도 되지만 요 면은 가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 밑에서부터 살짝 살짝 깎으면서 올라오는 거죠. 맨 위에 선까지 가공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거고요. 이쪽은 뭐 굳이 뭐 다른 거 할 건 없고요. 바닥 쪽에 깨끗하게 떨어질 수 있게 마감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의 목금선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윗면, 요 윗면 가공하는 걸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숫장부 촉의 윗면 먹금선을 가공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부분인데 가공할 부분이 요 부분인데요. 보시다시피 먹금선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근데 요 부분은 먹금선에 맞춰서 바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 잘못하면 과도하게 너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먹금선에서 먹글을 걸고 그 다음에 뒤로 살짝 밀립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밀면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얘가 방지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밀어서 1차 가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끝선은 중요하니까 이렇게 밀어서 1차 가공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안쪽부터 수직으로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 안쪽부터 이렇게. 그러면 맨 처음에 시작한 사이드면 이쪽 면 먹금선을 1차 가공을 하고 2차로 요 위에 면까지 이제 가공이 완료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 안쪽 살을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제일 먼저 가공한 거는 기준선을 가공해 준 거고요.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안쪽 선은 이 기준선보다 살이 많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살이 많은 곳을 찾아내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요런 데 가공할 때도 마찬가지로 끌을 이용해서 끌을 이렇게 넣어보면 양쪽이 닿아야지만 정확히 맞는 거고 양쪽이 어느 한 곳이 이렇게 떠 있다면 이렇게 뜨거나 이렇게 떠 있다면 이 안쪽에 살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끌로 면을 확인을 하고 높은 데를 찾아서 이렇게 가공을 해주는 거죠. 예. 가공한 다음에 다시 확인하는 거죠. 확인했을 때 잠깐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예. 확인했을 때 이 끌이 표면에 양쪽 끝은 무조건 닿아야 된다. 물론 부재 가운데는 약간 떠도 상관은 없겠죠. 예. 상관은 없는데 양쪽 끝은 무조건 닿게끔 면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예. 다른 면도 같은 방식으로 이런 다른 면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를 대보면 얘는 지금 이렇게 뜨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양쪽 기준선보다 여기가 살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요 면이요. 그래서 요 면은 끌로 가공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가공을 해주고요. 가공하고 나면 꼭 끌을 대서 뜨나 안 뜨나. 지금 이제 양쪽 끝선에 정확하게 닿네요. 예, 이렇게 딱 닿게 완성을 하는 거죠. 요 똥이 조금 있어서 똥은 마저 제거를 해주고요. 네, 요 면도 됐습니다. 그리고 요게 제비 쪽이 되는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넣었을 때 약간은 뜹니다. 약간
거의 맞는데 약간 흔들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가운데 부분을 다듬기만 해주는 거죠. 여기는 톱질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다듬기만 해주죠.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요 면들도 다 가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에 기준선들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기준선에다가 끌을 갖다 대고 배가 나온 부분을 찾아서 이 면들을 가공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촉의 면 가공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어서 촉의 바닥면, 그 다음에 사이드면 가공이 끝나고 나면 요런 이제 이발이들이 많이 생기는데, 요런 잔재들은 또 끌로 떼어내야 되겠죠. 예, 이렇게 누워서 놓고 이렇게 떼어내고요. 그 다음에 안쪽도 같은 방식으로 떼어내는데, 이쪽 안쪽을 떼어낼 때는 조금 요령이 필요합니다. 보통 끌을 그대로 내리면 이 코너에 있는 데가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끌을 약간 틀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조금 확대해 볼까요? 네, 됐네. 됐네. 네? 조금 절로 가야 돼요. 조금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초점만 맞나? 네, 됐네, 됐네. 자, 요 부분은 이렇게 끌을 약간 사선으로, 수직이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해서 내리면 훨씬 똥이 잘 떨어집니다. 이렇게. 예. 이쪽도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저 코너에 있는 그 똥들이 잘 떨어집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살짝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사선으로. 예, 이렇게 되면 지금 숫장보, 촉도 다 끌질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톱질. 자, 이제 톱질 요거 보여줄 거거든요. 요거하고 끌로 요거 다듬고 끼는 것까지. 그냥 연속으로. 네, 네. 시작. 자, 이제 두 부재 숫장부, 암장부의 끌질이 다 가공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두 개가 다 완성이 되면 이 부재는 요 부분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요 부분을 톱질로 해서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암장부하고 숫장부가 잘 가공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톱질. 자, 톱질 먼저 하겠습니다. 톱질은 아까 몇 차례 보여드렸듯이 톱질을 할 때는 먹금선이 보일랑 말랑하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가 지금 보일랑 말랑하게인데요. 각도를 제가 약간 돌려보겠습니다. 이 정도 선입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치고 가서 지금 아직 많이 보이죠? 예,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제 거의 끝에처럼 온 거고요. 요거보다 조금만 더 넣으면은 요게 이제 보일랑 말랑하게 되는 겁니다. 보일랑 말랑하게. 자, 이렇게 해놓고 톱질을 해보겠습니다. 톱을 갖다 대고 내리고 밀었다 당기면서 톱질을 시작을 하고요. 톱이 거의 다 잘리면 톱을 살살 당겨야 됩니다. 너무 과격하게 당기면 이게 툭
지금같이 툭 떨어지면서 이빨이 밑에 촉에 닿으면서 밑에 촉도 상하고 이빨도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살 끝에까지 오면 살살 톱질을 해줘야 됩니다. 예. 한쪽 면 잘랐고요. 자, 반대쪽 면 같은 방식으로 자,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목금선 갖다 대는 거 제가 정확하게 갖다 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거는 많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상태는요. 예. 확대해서 보니까 더 잘 보이네요. 자, 요것도 많이 보이는 겁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넣어서 지금 요게 보일랑말랑 하는 겁니다. 요게 요 상태, 요 상태에서 톱질을 해서 속을 잘라내고요. 마찬가지로 다 가면은 천천히 살살 이렇게 떼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촉의 두 부분의 톱질이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 자, 그러면 완성된 부재 두 촉이 제비촉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장부 촉 부분이 있는데 제비촉 부분부터 일단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암장부, 숫장부가 맞나 안 맞나를요. 그거 확인하는 방법은 숫장부 제비촉 부분을 뒤집어서 껴봅니다. 이렇게 껴봤을 때 저 안에 면이 제가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어두워서 보일랑말랑 하는데 저 안에 면이 똑같이 맞아야 됩니다. 두께가 저 안쪽이요. 예. 이게 만약에 어느 한쪽이 많이 나와 있다면 두껍다는 얘기라 나중에 들어갈 때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돌출이. 예. 그래서 이렇게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정확한 두께가 맞나 안 맞나 확인을 꼭 이렇게 보면 잘 보이네요. 자, 확인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부 촉 부분도 마찬가지로 두 부재를 이렇게 같은 두께로 잡고 이쪽하고 맞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크기도 대략적으로 맞나 안 맞나 살짝 이렇게 대보는 겁니다. 맞나 안 맞나. 반대쪽도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대보는 거죠. 예, 이건 조금 여유가 있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부재가 다 맞으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곳이 끌을 이용해서 요 모서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요 모서리를. 예, 요 모서리는 지금 암장부가 관통장부이기 때문에 뚫고 나갈 때 이 부분을 얘가 각이 져 있을 경우에 이 부분을 밀고 나가면서 뜯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그걸 방지해 주려면 숫장부의 모서리 부분을 모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모는 45도로 끌질로 해서 잡아주는데 관통장부를 처음에 기준을 잡을 때 한 1mm 정도 여유 있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를 잡아놔도 나중에 대패를 쳐서 마감을 하면 이 못 잡아놓은 부분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톱질한 요 부분에 여기도 좀 약간의 똥이 있거든요. 요런 거는 살짝 떨궈주는 게 깨끗하겠죠. 네, 살짝 떨궈주는 게 이렇게. 똥도 다 떨궈주고요. 네, 다 됐네요. 그러면 두 장부 가공이 모두 마쳤고요. 이제 조립을 하는 겁니다. 예, 조립할 때는 안쪽부터 껴서 그대로 넣어서 완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해서 암장부하고 숫장부가 제비촉이 정확히 맞닿고요. 이런 식으로요. 예. 촉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나중에 본딩을 해서 완성을 한 다음에 이 단차가 있다면 단차를 대패로 마감해 주면 되고요. 이걸 정확히 먹금선을 정확히 긋고 정확히 가공하면 사실 이렇게 단차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별도의 가공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본드가 없을 때는 이 안쪽에서 대나무 못을 하나를 박아줘서 이게 빠지는 걸 방지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제비촉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비촉 결구법을 모두 시연해 드렸습니다. 예, 제비촉 가공법을 모두 봤는데요. 이 제비촉을 가공할 때 사실은 가공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부재를 정확히 뽑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부재가 수평, 직각, 사이즈가 안 맞는다면 이 부재와 부재끼리 아무리 잘 그리고 잘 가공해서 맞춘다고 하더라도 편차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아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부재를 정확히 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먹금선을 정확히 긋는 겁니다. 그리고 먹금선은 가능하면 연필보다는 칼금이 더 정확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칼금으로 선을 그어놓고 가공하게 되면 이 표면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표면에 이런 표면에 작은 이바리가 똥 같은 게 생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연필로 긋고 가공을 하면 아무리 잘 가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섬유질 자체가 가공하는 순간 뜯기면서 이바리가 자꾸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공할 때 꼭 먹금칼을 이용해서 먹금선을 긋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먹금선을 걷으면 먹금선에 맞춰서 톱질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하루아침은 안 되겠지만은 먹금선하고 스치게 톱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 나중에 부가적으로 끌지지나 다른 가공을 안 해도 정확히 부재가 맞게 돼 있는데 이 톱질을 대략적으로 해놓으면 사실 먹금 그거는 의미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톱질하는 거를 좀 더 실력을 많이 끌어올리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나서 끌질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끌질. 예. 톱질을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은 끌질을 해야 되는데 끌은 잘 들어야 되죠. 일단은 첫째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끌을 조금만 사용하다 보면 사실 이빨이 약간씩 나가기도 하고 무뎌지기도 하는데 끌은 수시로 갈아 쓰셔야 됩니다. 하도두 같은 경우는 뭐 한 10분, 20분만 사용해도 날이 무뎌지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금 무뎌졌다 싶을 정도만 느낌만 들어도 얼른 갈아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가공물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가공할 때 힘도 안 들이고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어떤 분들은 하루 한 번 갈면 하루 종일 쓰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사실 목공하는 기본적인 그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끌은 하여튼간 조금만 안 된다 싶으면 얼른 갈아 쓰는 그런 습관을 좀 기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먹금 긋고 톱질하고 끌질하고 나서 부재를 결구를 할 때는요 꼭 제대로 됐나 확인을 하시고 결구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마음이 급하니까 얼추 끝났다 싶으면 먼저 꼭 껴봅니다. 자꾸. 예, 부재를 자꾸 껴보면 부재가 상하게 돼 있거든요. 예, 정확히 가공했다면 부재가 자꾸 찌그러집니다. 그러니까 그 제대로 가공 안 된 상태에서 또 억지로 집어넣으면 더 많이 상하겠죠. 이 부재들이.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부재를 가공하기 전에 맞나 안 맞나 제비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면이 정확히 맞나 안 맞나 확인하시고 촉도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렇게 대충이라도 확인을 한 다음에 맞으면 그때 결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급하다고 바로 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사전 확인 조치를 꼭 취하고 난 다음에 결구를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끌질, 그 다음에 톱질,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먹금 긋는 거 이런 거를 디테일한 부분까지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것이 가장 자기한테 정확한지는 사실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왜냐하면 갖다 대고 가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서는 감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보는 거를 연습을 통해서 자기 걸로 좀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